우리 견회요와 우후요는 왜 근데 견회요와 우후요가 우리죠? 안녕하세요, 뿔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윤선도 시인의 견회요에 이어서 우후요까지 봤죠. 견회요와 우후요는 윤선도 시인이 첫 번째 유배를 간 곳에서 첫 1년 사이에 쓴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윤선도 시인은 경상도 기장으로 유배지가 바뀝니다. 유배지가 바뀌는 이유는 윤선도 시인이 그 북쪽의 변방 지방에서 반역을 모의할까봐 두려워서 경상도 아랫지방으로 유배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윤선도 시인의 하나 남은 아빠, 양아버지, 윤선도 시인의 삼촌이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윤선도는 쭉 유배를 이어갑니다. 언제까지? 윤선도 시인이 37세가 될 때까지. 윤선도 시인이 37세가 1623년이에요. 이때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죠.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용감한 신하들이라고 해야 되나?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정말 싸가지가 없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광해군 때 참 실력자였던 이 점을 그렇게 저격했던 윤선도는 당연히 윤선도 좋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이 되어서 해배가 되고요. 또 뭐 이런저런 제안들도 많이 오는 거죠. 의금부 도사를 할래? 막 이러면서 옵니다. 그런데 예 이랬다가 바로 또 사직하고 그만두고, 아직 서인들의 세상이니까 뭐 동인들이 그 뒤로 잡질 못해요. 사직하고 뭐 해남 가고 이랬다가 결국 41세에 정묘호란 있고 그 다음 해 42세에 별시 문과 초시의 장원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복림과 인평 두 대군의 사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왕이 되시는 거죠. 관직도 하고 대군의 사부도 하고, 임금님이 막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세요 막 이러면서 음식도 내려주고, 이렇게 나름 흥겹게 잘 나가는 그런 40대를 보냅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조정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적들이 되게 많아서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도 임금님이 그렇게 예뻐라 하고, 또 왕자들이 막 선생님 하진 않았겠죠? 그런 아름다운 40대가 좀 끝나는 것은 언제냐? 48세에 드디어 성산현감으로 자천이 됩니다. 이제 윤선도의 반대 세력들이 이긴 거죠. 그래서 성산현감으로 자천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아예 파직이 됩니다. 그래서 해남으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49세에 해남으로 내려갔다가 50세에 병자호란이 발발을 합니다. 자,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또 우리 윤선도 시인이 피 끓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가솔들을 모아서, 근데 말이 좋아서 가솔이지 뭐 노비도 많고 집안이 워낙 크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겠죠. 뭐 소작인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가지고 거의 의병 같은, 의병이라고 할 수 있을, 그렇게 가솔들을 모아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갑니다. 임금님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강화도 가까이 왔는데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윤선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배를 돌렸는데, 그때 임금님이 삼전도에서, 지금 잠실에 있죠?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윤선도는 이제 난 세상이 싫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이 싫어서 제주도에 가서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남은 생을 살겠다 이러면서 배를 돌려서 제주도로 가는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나서 근처 가까운 섬으로 잠깐 피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근처 가까운 섬에 정박을 했는데 그 섬이 바로 그 유명한 복일도 되겠습니다. 제주도를 가려다가 태풍 때문에 잠깐 피한 것 뿐인데 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섬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다. 여기에다, 이 섬에다 내 꿈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섬에서 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 섬을 아름답게 꾸며서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조금씩 뭐 공사를 해서 연못도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하면서도 아름답게 섬을 꾸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길도에서 즐겁게 지내려고 했으나 또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강화 가까이까지 왔는데 임금님을 뵙고 임금님께 임금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때 정말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렇게 막 항복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울고불고 해야겠죠. 그래서 울고불고 하면서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런 걸 안 했다고 죄를 물어서 윤선도는 다시 유배길에 두 번째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유배는 어디로 갔냐면 영덕으로 갑니다. 경상도 영덕. 이때가 52세입니다. 1638년. 이때 경상도 영덕으로 유배를 가고요. 그 다음 해에 바로 해배가 되긴 합니다. 이제 인조가 풀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해서 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은둔을 하는데, 자, 그 다음 해에 해남에서 금세동을 뭐 이건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꿈도 꿨대는데 어쨌든 금 이런 괴를 금으로 된 괴짝 이런 거를 이제 꿈에 받는 꿈을 꿨대요. 우린 그런 꿈 꾸면 바로 로또를 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선도는 그때 로또가 없었기 때문에, 또 로또가 필요 없이 되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 그런 꿈을 꾸고도 평상시처럼 생활을 했는데 금세동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곳을 발견한 거예요. 이곳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좀 건물도 정자도 뚝딱뚝딱 세우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산중신곡, 예, 산중신곡이라는 그런 시 모음집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거죠. 18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중신곡의 첫 번째 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보려고 하는 만흥이라는 시 되겠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산중신곡의 첫 번째 시를 보실 거예요. 즐기세요.